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9월 29일 목요일 아침 9시 9분입니다.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깜짝 양적 완화를 발표를 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였고, 그랬기 때문에 이 조치가 가지는 의미가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제가 어제 밤 영상에서 그 제도에 관해서, 그 이슈에 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하나 한 게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은 그걸 참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은 그냥 이제 뭐 전반적인 이야기 혹은 어제 저녁에 제가 이제 정신없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좀 더 보충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 이거 어떻게 세상을 봐야 되나 복잡하실 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큰 핵심은 변한 게 없죠. 일단 지금 뭡니까? 전 세계적인 인플레가 문제인 거고요. 인플레로 인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미국이 금리를 겁나게 빨리 올리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미국이 전 세계에서 금리를 가장 강하게 올리고 있다는 게 이게 지금 사태의 이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미국이 기축통화국인데 미국이 금리를 크게 올려버리니까 이 자동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거고, 그로 인해서 전 세계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하여튼 미국으로 달러가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미국에서 놀고 있던 달러가 이 경제가 좀 좋아진다 싶으면 이제 전 세계로 나가면서 달러가 막 전 세계로 막 퍼지면서 이게 이제 세계 경제를 띄우고 이게 어떤 호황을 만들고 그런 건데, 지금은 그 반대죠. 지금은 이제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미국이 잘 나간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으로 다시 집 나갔던 달러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세계 증시가 난리가 나고 세계 금융시장이 지금 박살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지금 기준금리 인상을 강하게 하다 보면은 이 부작용이 있죠.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달러가 빨리는 거기 때문에 달러가 싹 다 미국으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어딘가에서 유동성 위기라든가 신용 위기라든가 무슨 뭐 약한 고리가 터져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고 있는데, 사실 어젯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래서 약한 고리가 이 살짝 크랙이 갔다 혹은 뭐 살짝 터지기 시작했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이제 되게 웃기는 게 어디가 터질까를 우리가 좀 보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양한 가능성을 말씀드렸죠. 이탈리아가 좀 약한 고리지 않겠냐, 혹은 뭐 중국의 그림자 금융 이런 거 있으니까 중국도 좀 약하지 않겠냐, 혹은 뭐 미국 금융시장에 무슨 금융상품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금융위기를 촉발시키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약한 고리니까 얘네들을 좀 잘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젯밤에 뜬금없이 갑자기 영국이 튀어나와가지고 영국이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생긴 거죠, 그죠?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젯밤에 일단 영국이 긴급 양적 완화를 실시했다라는 소식은 결과적으로 영국이 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부작용 때문에 시달리다가 결과적으로 야, 우리 일단 안 되겠다, 우리 일단 살고 봐야겠다라고 하면서 이 긴급한 뭔가 조치를 내린 게 이제 어제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거. 뭐 파운드화가 치솟고 뭐 영국 금리가 치솟고 이러한 조치들이 있긴 있었죠. 사실 근데 이게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미국 탓도 있는데 이건 사실 영국이 자초했다라고 보시는 게 맞긴 맞습니다. 그죠? 며칠 전에 감세안 내놨잖아요. 지금 긴축적이고 인플레가 뭐 있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감세안을 너무 센 걸 내놔버리니까 자동적으로 금리가 치솟고 파운드화가 박살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물론 미국이 큰 원인을 제공했지만 이 영국 자기네들이 하여튼 그저 뭐 도끼로 뭐 제 발등 찍었다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여튼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각지도 못한 영국이란 고리가 지금 뭐 완전히 깨져나간 것까지는 아니고 좀 이제 균열이 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어젯밤 이 사태로 인해 생각해봐야 될 거는, 야, 지금 영국발 금융위기가 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가능성을 조금은 좀 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단계인 것 같아요. 글쎄요, 어쩌면 지금 뭔가 큰 위기가 진행 중인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사실 문제는 이제 지금 당장 현재 지금 이 시점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근데 진행 중인지 아닌지 좀 알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런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미래의 어느 순간에 이제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 영국의 그런 조치가 금융위기로 가는 뭐 시작이었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지금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지금 당장 해야 되는 건 뭐다? 일단은 그 재료를 분석해서 이게 악재인가 호재인가 분석하시고, 악재인가 호재인가 일단 알아놓고, 야, 이게 악재니까 무조건 주식시장에 빠져야 돼, 이게 호재니까 무조건 주식시장에 올라야 돼, 이건 또 아니죠, 그죠? 일단
일단 이런 재료는 분석을 해놓고, 그 다음 이게 시장에 이제 어떻게 적용될지는 이제 시장 타이밍이나 이런 거 구체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시장을 보는 건 뭔가요? 지지와 저항 체크하시면서 지지선 붕괴시키면 아래로 가는 거고, 저항을 돌파한 척 하면 위로 가는 거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어쨌든 어젯밤의 저 조치는 분명히 단기적으로는 호재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악재죠, 그죠? 근데 일단은 뭐 증시가, 미국 증시가 특히 중요한 지지선 부근에 있었고, 세계 증시 대부분이 단기 낙폭 과대가 심해지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기 때문에 일단 저는 반등의 자연스러운 자리라고 보고 있었고, 그때 이런 재료가 나오니까 일단은 증시는 반등을 하고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하여튼 그 영국 입장에서도 어젯밤에 많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야, 이거 금리가 너무 많이 치솟네. 부동산 시장 개박살 날 수 있는데 이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 다양한 조치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들. 금리가 올라서 부동산 시장이 박살날 수 있다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금리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는데,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금리를 떨어뜨릴까? 금리 인상을 할까? 양적 완화를 할까? 뭐 등등, 아니면 뭐 다양한 카드가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근데 일단 그 중에서 일단 어제 양적 완화라는 제도를 일단 택한 겁니다. 일단은 그래도 지금 상황에서 영국 중앙은행 입장에서 인플레가 심각한 거 분명히 모두 알고 있으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완전히 인플레 파이팅을 포기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는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약한 조치를 취한 거예요. 약한 조치. 인플레 파이팅을 한다라는 뉘앙스는 어느 정도 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는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약한 조치를 한 겁니다. 가장 강력한 조치는 뭐겠어요? 금리 인하죠. 금리 인하를 통해서 금리를 떨어뜨리는 게 가장 쉽고 빠를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충격적인 조치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해버리면은 인플레 파이팅은 영원히 못한다, 뭐 약간 우린 인플레 파이팅 포기했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고, 진짜 큰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이 금리 인하를 해버리면은 뭐겠습니까? 아예 경기가 불황이다라고는 인식을 심어줘 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까지는 일단 하지를 못한 것 같고, 일단 양적 완화라는 약한 조치를 일단 해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봐야 되겠죠. 양적 완화로 인해서 영국 중앙은행이나 영국 경제가 어떤 원하던 그런 목적을 잘 이루어서 이걸로 해결이 되면 다행인데, 근데 이 약한 조치를 취해 봤는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카드 써야 되는데, 금리 인하라는 다음 카드 써야 되는데 지금 금리 인하 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제 문제가 지금 심각해진 겁니다, 그죠? 예전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위기가 생기면 부양책을 통해서 뭐 금리를 좀 낮추면서 인플레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있지만, 어쨌든 부양책을 쓸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인플레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경제가 무슨 문제가 생겨도 부양책을 쓰기가 상당히 애매해진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죠. 영국이 지금 그 첫 번째 대표적인 선진국의 사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인플레가 너무 심해버리니까 부양책을 쓰긴 써야 되는데 제대로 된 부양책도 쓰지 못하고 좀 미봉책 같은 약한 조치를 일단 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거 약한 조치죠. 그리고 이 문제의 핵심이 뭐라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미국이 계속 긴축하는 사이에는 어쨌든 이런 지금 영국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나 세계적인 이런 문제들은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앞으로 일단 뭐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영국이 하여튼 버티다가 이제 저런 충격적인 조치를 내놓은 겁니다. 긴축하다 갑자기 수도꼭지를 틀어서 다시 이제 물이 나오게 하는 그런 조치를 해버린 거죠. 하여튼 이런 걸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거 지금 부양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경제가 안 좋다라는 심각한 증거일 수 있어요. 어쨌든 증시에 대한 반응 같은 거 계속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예전부터 해서 계속 야 봐라, 2008년 금융위기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봐라, 혹은 뭐 2000년 IT 버블 때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나 봐라, 계속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는 게, 그런 게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2008년 금융위기 때 우리가 지금 이 구간이 이제 S&P 2008년 금융위기 구간인데, 우리가 그냥 지금 막연히 생각해 보면은 뭐 어떤 조치가 있었어도 그냥 계속 증시는 흘러내렸네라고 그냥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당시에 실제적으로 매매를 했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업다운이 많았습니다. 굉장히 업다운이 많았어요. 물론 급락도 어마어마해 보입니다만은 그 와중에 자세히 보면 상당히 오랜 반등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반등이 왜 나왔겠습니까?
이 어젯밤에 나왔던 영국의 그런 조치처럼 뜬금없이 부양책들이 튀어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마어마한 반등들이 튀어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이런 옛날 사례들을 보여드리는 거는, 야, 이게 아무리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다 하더라도 무시무시한 반등이나 정말 기나긴 반등도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중간중간에 저렇게 부양책들을 내놓기 때문이죠. 그죠? 지금 보시면 2008년 금융위기 때 보시면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 거의 뭐 2달 넘게 막 반등한 적도 있고, 심지어 뭐 직전 고점이나 어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착하는 그런 사례들도 충분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속임수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진정한 투매가 나오거나 뭐 어떤 완전히 사태 해결이 되기 전까지는 이 하락 추세가 끝나진 않는 특징을 뭐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때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큰 시각으로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어젯밤에 미국 증시가 올랐으니까 이제 뭐 무조건 급반등한다. 아,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하면서 막 오늘 당장 들어가고 막 숏 포지션을 막 잔뜩 사고, 저는 또 그건 또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돼요. 일단 뭐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영국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냐, 미국에도 당연히 이 조치는 영향을 좀 미쳤을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 이 FOMC 그 금리를 얼마나 올릴 거냐에 대한 확률을 나타내는 거죠. 이게 페드와치 툴인데, 이거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어제, 그러니까 하루 전에는 이 37%, 62%였어요. 그러니까 75bp 인상 확률이 62%였는데 어젯밤 영국의 그 조치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75bp 인상 확률이 58%까지 좀 다소 떨어졌습니다. 어제 저런 조치를 보면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이거 영국이라는 선진국인데 그래도 그 나름 선진국이 버티다가 저렇게 양적 완화를 하는구나. 그러면 이제 미국도 다소 이 긴축의 속도를 좀 늦추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좀 생겨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감이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긴축 우려를 다소 완화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단기적인 호재로 작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인 호재라고 해서 야, 그러면 오늘 하루 오를 수 있네, 그럼 내일부터 또 빠진다, 이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런 부분은 좀 자세히 좀 앞으로 시장을 계속 보면서 좀 판단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 뭐 언제 얼마나 오른다 이런 건 좀 시장 보면서 판단해 봐야 되는 부분이고, 금리 인상 전망이 다소 좀 뒤로 밀리긴 했습니다. 그래서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처하긴 할 거예요. 평상시에 이제 영국이나 미국은 아시다시피 워낙 긴밀한 동맹 국가고 역사적으로도 서로 관계가 워낙 깊기 때문에 중앙은행장들끼리도 서로 만나갖고 정책 공조도 하고 이럴 텐데, 어젯밤에 이제 깜짝 저런 짓을 한 거 보고 파월 의장이 아마 심기가 많이 불편하셨을 것 같긴 합니다. 뭐 이래저래 많이 불편했겠죠. 야, 이 연준 계속 금리 올려야 되는데 쟤네 때문에 금리 올리는 거 좀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도 들었을 거고, 야, 이거 영국 경제가 비실비실 하는구나, 경기 침체 우려가 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을 거고, 머릿속이 복잡했을 겁니다. 하여튼 이런 점들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하나가 좀 등장하긴 한 거죠. 이 통화정책에 관한 이런 불확실성이 또 등장을 했기 때문에, 하여튼 우리도 이제 뭐 너무 어떤 확신을 갖고 보는 게 아니고 좀 이제 시장 흐름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좀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오는 게 맞죠. 연준의 피벗 가능성이 재부상되고 있다. 피벗이라는 건 정책 전환인데, 솔직히 뭐 정책 전환까지는 아니고 그냥 이제 뭐 긴축 속도가 조금 늦어지는 뭐 이 정도가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 긴축 속도가 좀 늦어지는 건 어떤 인상을 준다? 제가 한 번씩 FOMC 전날에 이런 이야기들 드리죠. 뭐 지금 예상치가 75인데 오히려 50으로 올리면은 이거 시장이 더 악재로 받아들일 수 있다. 왜냐? 인플레 심각한 건 모두 알고 있다. 그래서 75로 올려야 된다는 필요성은 동의하고 있는데, 75 올리면은 경제가 박살날까봐, 그죠? 그러니까 50으로 올려버리면 경제가 박살날까봐 50으로 올렸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안 좋구나라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시장은 오히려 개박살날 수 있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리는데, 그죠? 지금 일단 이런 관점들을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떻게 이제 소화를 시키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시장과 어떻게 소통을 해서 잘 풀어나갈 것이냐가 파월 의장의 숙제가 될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 정도까지 좀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영국 중앙은행은 일단 계속해서 기준금리 인상은 뭐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일단은 대부분 다 보고 있긴 합니다. 하여튼 뭐 그래요. 뭐 긴급 양적 완화 조치니까, 긴급 채권 매입 조치니까 뭐 하여튼 조만간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근데 이게
세상 돌아가는 상황에 따라서 금방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던 게 긴급 양적 완화 조치가 긴급이 아니고 지속적인 양적 완화가 될 가능성도 있긴 있겠죠. 하여튼 세상 일이 너무나 지금 복잡하게 돌아가가지고 뭐라 하여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눈에 보이는 대로 보고 대응해 보자고요. 그래서 뭐 중요한 소식들은 얼추 다 말씀을 드렸고, 중요한 이벤트는 참고로 뭐 특별한 건 없고요. 오늘 밤에도 뭐 미국 GDP 발표되긴 하는데 뻔한 내용이고, 금요일 날 밤에 있는 물가 지표에 좀 주목을 해보자고요.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밤에 뭐 유로존 CPI라든가 미국 CPI라든가 이런 게 뭐 영국의 양적 완화 이런 걸 했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크게 높게 나와버리면은 또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이미 주식시장은 좀 많이 빠지긴 했다고요. 이미 많이 빠지기도 했고, 또 그리고 지금 워낙 긴축 우려가 심각한 상황이라 이 전문가들이 지난번부터 말씀드리는데 너무 이 예상치를 높게 잡아놓은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상황에선 이 금리가 서프라이즈 돼서 이게 시장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것 같지는 않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 기대치가 지금 너무 높게 잡혀 있어요. 인플레 굉장히 높을 거다라고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서 딱히 서프라이즈는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일단 요까지만 일단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증시가 하도 많이 빠지니까 뭐 여기저기서 이런 소식들이 나오고 있어요. 대부분 뭐 어떤 증시에 구두 개입하거나 아니면은 뭐 실제적으로 어떤 시장의 정부들이 개입을 하는 그런 조치들이, 시장 안정책들이 나오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각국 정부들도 나서서 그만 빠져라 라고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 좀 하방 보시는 분들은 일단 무조건 좀 조심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뭐 시진핑 같은 경우는 주식 매각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는데, 예. 말이 매각 금지령이지 주식 매각 자제령을 내렸다고 하네요. 하여튼 뭐 그렇답니다. 이런 조치들이 일제히 나오고 있죠. 어제 한국 정부가 채권 시장에 5조 원 개입했고, 그리고 뭐 원달러 환율 시장에 계속해서 구두 개입이나 뭐 이런 거 하고 있었고, 어제 증시에도 사실 구두 개입한 거죠. 뭐 증시 안정자금을 뭐 펀드를 가동을 한다니 어쩌니 저쩌니 했으니까 구두로 개입을 한 거는 맞습니다.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으니까 시장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일단 추가적으로 당장 대폭락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 좀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이제 하여튼 그렇다고 어젯밤에 일단 올랐어요. 그죠? 참 재밌는 게 어젯밤 애플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근데 애플에서 이제 그 제품 생산량 줄인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뉴스긴 했는데, 그건 어제 영국 중앙은행이 무슨 짓 해버리는 바람에 싹 묻혀버렸죠. 그래서 하여튼 애플 혼자 하락하고 나머지는 다 오르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참 하여튼 참 세상이 참 정말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가장 강했던 애플이 지 혼자 빠지고 있는 이런 날도 있고요. 하여튼 그래서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 다 같이 일단 뭐 전 종목이 다 올랐죠. 사실상 83% 종목이 올랐고, 어젯밤의 상승으로 인해서 그래도 조금 이 시장에 좀 단기 낙폭 과대했던 것들이 조금씩은 이제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거 있죠. 이 뭐 51선 위에 있는 종목이 얼마나 되냐, 뭐 이런 것들 지난번에 한번 요즘 계속 보여드리고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뭐 조금씩은 이제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보시면은 어젯밤에,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값이 얼마였냐면 뭐 2% 3%였는데 어젯밤에 6.95까지 올라왔으니까 제법 많은 종목들이 51선 위로 올라오는데 성공을 한 모양이에요. 물론 근데 아직 이제 시작일 수 있죠. 이제 이게 올라오는 게 시작일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 뭐 대략적으로 뭐 살펴봤고, 어젯밤에 하여튼 올랐다, 전 종목이 다 올랐다, 뭐 대폭락장에서 전 종목이 다 올라가는 이런 반등은 뭐 자연스러운 상황이긴 한 거고요. 2% 올랐죠. 2%. 근데 2%면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 엄청나게 강력한 매수세가 등장했다라고 하기는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많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데 워낙 고변동성 상황이고 하루에 1, 2%씩 움직이는 건 기본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걸 갖고 막 강력한 매수세다라고 표현하기는 다소 어려울 것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드릴 건데, S&P예요. 얘가 이제 일단은 이 정도면 일단 하락이 멈춘 정도입니다. 일단 하락이 멈췄고 방향성 모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가 이제 앞으로 고민을 할 겁니다. 무엇을? 지금까지 대폭락했죠. 폭락하고 나서 이제 탄력적인 반등을 할지, 아니면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갈지, 아니면 또 재차 폭락을 할지 이제 방향성을 정할 건데, 일단은 얘가 탄력적으로 반등을 하고 싶으면은 3725라는 자리를 좀 시원하게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야 될 겁니다. 어젯밤 같은 경우 물론 종가상으로 3725를 돌파한 척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이 정도는 살짝 돌파한 척 한 거고 완전히 이 자리 졸업했다라고 하긴 좀 뭐하니까
조금 좀 더 지켜보자라고요. 그래서 이 자리를 완전히 돌파한 척 하면은 다시 3,900 부근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숫자만 다르지 똑같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일단은 어디까지 올랐죠.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 자리입니다. 한 11,570, 580 정도 되는 자리인데요. 이 자리를 넘어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 탄력적으로 어디까지? 11,780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일단은 아직까지 이 자리를 넘지 못하면 또 박스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11,570이라는 자리, 580이라는 자리 말씀드렸는데, 이 자리를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 11,250과 방금 말씀드린 그 자리 사이에서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벨벨벨벨 기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S&P도 똑같아요. S&P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자리들에서 박스권으로 줄줄줄 옆으로 기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뭔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뭔가 우리가 모르는 큰 위기가 진행 중일 수도 있고, 이런 거라 솔직히 양봉이 나왔지만 반등한다 이런 이야기를 일단 잘 못하겠고, 하여튼 지금 쉬어가는 구간이긴 합니다. 그죠? 확실히 하락이 쉬어가는 구간이긴 해요. 이 급반등을 하는 것도 하락이 쉬어가는 거고, 옆으로 벨벨벨 기어가는 것도 하락이 쉬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쉬어갈지는 일단 모르는 거고,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젯밤 어젯밤 2% 가까이 올랐지만 이게 중요한 저항을 완전히 돌파한 척하고 이런 건 아니라서, 아직까지는 저런 건 그냥 강력한 매수세라고 하긴 좀 뭐하고, 그냥 일단 매수세가 좀 나오긴 나왔네요. 반등을 하긴 했네요. 이 정도로 일단 표현을 하겠습니다. 좀 지켜봐야 됩니다. 이제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일지는요. 탄력적으로 오를지, 또 쉬었다가 또 빠질지, 이런 거는 좀 이제 시간을 지나면서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고, 변동성 지수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3, 34 자리에서 계속해서 저항을 또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저항을 만났으니까 장대음봉 나오고 하락하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모르죠, 그죠? 여기서 또 계속 빠질지, 아니면 여기서 또 적당히 매물 소화하다 올라가려고 바로 시도할지 모릅니다. 일단 근데 저항 있는 자리에서 하락하는 게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일단 이런 것까지 일단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당연히 아래로 가는 게 자연스럽다고 봐주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장대음봉의 하락 마감이니까 매도세 등장한 거죠. 빅스는 죽을 수 있다 생각하고 볼 겁니다. 일단 증시도 일단 조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보긴 볼 거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 그 중요한 자리를 넘어갈 거냐 말 거냐를 이제 좀 지켜볼 겁니다. 그런 관점으로 좀 볼 거고요. 나머지 특별한 거는 없죠. 어젯밤에 그래서 하여튼 그 조치로 인해서 금리들이 일제히 떨어졌습니다. 이게 물론 이제 상식적으로 따지면요. 상식적으로 따지면은 야, 영국이 완화하네. 그러면은 파운드와 박살, 유로와 박살, 달러와 강세. 이게 논리적입니다. 그죠?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긴 한데요. 근데 어젯밤에 오히려 보시면은 달러 같은 경우는 떨어졌죠. 달러 어젯밤에 급락했죠. 그죠? 예, 급락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저게 맞아요.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최근에 미국 금리가 올라가서 달러가 올라가서 주식시장이 하락한 게 맞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에서 미국 금리가 하락했네? 그럼 달러도 좀 하락하자. 완전히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단기적인 흐름은 요즘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달러가 떨어진 게 저는 그럭저럭 이해가 된다라고 보고요. 또 그리고 달러 자체도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달러도 최근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쉬어가는 과정이 분명히 필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나왔다, 하락했다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고요. 원래는 이게 달러 강세를 더욱더 촉발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원래는요, 논리적으로는요. 이거 파운드와 약세, 유로와 약세 재료니까요. 근데 일단은 시장은 먼저 이런 걸 선반영해서 지금 하락 중이다, 이렇게 달러가 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까지 어젯밤 있었던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위험 자산들 다 올랐겠죠. 달러가 하락했으니까 위험 자산들 구리니 국제 유가니 금값이니 다 올랐을 거고요. 금리는 떨어졌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앞으로 좀 계속 좀 정신없는 일들이 워낙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집중해서 잘 살펴봐야 됩니다.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나 굵직한 이슈들이, 역사책에 나올 만한 이슈들이 너무 자주 나오고 있어갖고 하여튼 요즘 좀 세상을 보기가 좀 굉장히 피곤하네요. 그죠? 하여튼 독일 증시 이런 것들도, 어제 유럽 증시 이런 것들도 그 소식으로 일단 반등을 했습니다. 하락 중에 완화 정책이 나온 거니까, 부양책이 나온 거니까 일단 부양책에 따른 이런 반응을 해줬다,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은 특별히 이상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파월의장 연설도 있긴 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비트코인 이야기를 해가지고
비트코인들이 좀 서운했다라고 그렇게 뭐 알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긴축이니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저쩌고 해갖고 비트코인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했었나 봐요. 그냥 뭐 참고만 하고 넘어가고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제 뭐 금요일 날 밤에 발표 예정인 물가지표, 미국 물가지표가 중요하다.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되겠죠. 그래서 다 본 것 같습니다. 이제 아유 복잡하네요, 그죠? 그래서 미국 증시 뭐 이야기했고, 한국 증시도 오늘 일단 뭐 반등 시도를 하긴 할 겁니다. 그죠? 일단 다 같이 뭐 상승 중이긴 하네요. 그죠? 주요 종목들요.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풋옵션들 베팅이 좀 너무 과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풋옵션이 세상에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한 700억, 800억 가까이 개인 계좌로 들어왔는데, 이거는 역대급 숫자예요. 또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 선물 거래량이 한 45만, 50만 가까이 되면은 그 자리가 단기 바닥인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분명히 지금까지 풋옵션 과잉됐던 거라든가 이런 너무 하락이 과잉했던 거, 이런 것들 소화하는 과정이 분명 필요하긴 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그냥 가만히 뭐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아 오늘 올라오니까 뭐 하락 포지션 청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죠, 지금은 단기 낙폭 과대로 인한 자연스러운 반등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어제의 이 폭락으로 인해서, 어제의 폭락으로 인해서 이 오늘의 반등폭이나 앞으로 반등폭들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은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풋옵션들 과잉됐던 거, 이런 것들을 소화하는 과정이 제법 길어질 수도 있다. 뭐 이 몇 달 단위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 하루 반등했다고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지금 바로 뭐 하방 포지션을 위험할 수 있어요. 일단 조금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일단 영국에서 어제 부양책이 나온 게 확실한 거예요. 경기 부양책이 나온 겁니다, 어제. 경기 부양책을 우습게 보면 안 되긴 해요. 물론 본질이 바뀐 건 아니기 때문에 경기 부양책 써봐야 큰 도움은 없을 것 큰 이득이 될 건 없을 것 같은데, 하여튼 했다라는 거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강력하게 개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래저래 반등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요. 이거 하루 만에 반등이 끝나고 내일부터 또 폭락이다, 이런 생각은 제 생각엔 지금은 좀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 하락이 역대급으로 강하긴 했어요. 물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게 엄청난 투매는 아닙니다. 그죠? 분명히 2020년 2020년 전염병 사태 때 봤던 그런 대폭락, 그때와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한국 주식시장 혹은 전 세계 증시는 이 정도로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에너지들이 다들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로 투매가 나오고 전 세계 증시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뭐 하락 추세의 시대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시간 잘 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요즘 뭐 날씨 좋으니까 하여튼 뭐 좋은 시간들 보내시면은 뭐 나중에 일단 뭐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